난 아빠 차가 싫어요. 아니, 집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에 웬 아빠 차 얘기냐고요. 인구가 줄어드는데 왜 집을 더 지어야 하냐는 어찌 보면 아주 상식적인 질문이잖아요. 바로 그 질문에 이 비유가 가장 확실하고 명쾌한 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는요, 이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 바로 교체 수요라는 거대한 힘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인구가 감소하니까 당연히 집 수요도 줄고 그럼 집값도 안정되는 거 아니야? 네, 아주 논리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이 생각에는요,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동력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교체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주택 수요라는 건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처럼 새롭게 필요한 신규 수요도 있지만 지금 사는 집보다 더 나은 집으로 옮기고 싶은 교체 수요도 있거든요. 이 둘을 합친 거죠. 인구 감소만 얘기하는 분들은 종종 이 교체 수요의 힘을 놓치곤 해요. 그래서 이번 분석에서는 아주 보수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신규 수요는 아예 없다고 0이라고 가정하고 오직 이 교체 수요 하나만 가지고 시장을 들여다볼 겁니다. 그런데도 그 결론은 정말 놀랍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한 방에 이해시켜줄 아빠의 소나타 비유로 들어가 보죠. 이 개념 하나만 딱 잡으시면 한국 주택시장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 갓 취업한 청년이 한 명 있어요. 아버지가 88년식 소나타를 물려주셨습니다. 차는 뭐 멀쩡해요. 굴러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하지만 이 청년, 이 차를 원할까요? 아니죠. 번쩍번쩍하는 최신형 소나타를 사고 싶어 합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쓸 수는 있지만 쓰고 싶지는 않은 것. 바로 이 감정, 이 욕망이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힘입니다. 와,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네요. 재고의 양적 충족이 수요의 질적 충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숫자는 충분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다 채워졌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비유하자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가구 수를 넘었다고 해서 아무도 새 차를 안 사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주택시장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저 낡은 소나타처럼 30년, 40년 된 아파트들이 전국에 많이 있죠. 네, 사람이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주차장이 없어서 매일 주차전쟁 치러야 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뛸 커뮤니티 시설 하나 없는 그런 곳이 과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싶은 집일까요? 바로 이 엄청난 격차에서 어마어마한 교체 수요가 터져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교체 수요가 왜 유독 한국에서 더 폭발적인 힘을 갖는 걸까요? 그 비밀은 서구와는 완전히 다른 한국만의 아주 독특한 성장 역사에 있습니다. 자, 이 화면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왼쪽의 서구 국가들은 150년 이상에 걸쳐서 거북이처럼 천천히 발전했어요. 그래서 19세기에 지은 집도 조금만 고치면 지금 중산층에 사는데 큰 무리가 없죠? 기대 수준의 변화가 완만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른쪽 한국은 어떻습니까? 불과 70년 만에 거의 로켓처럼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잖아요. 압축 성장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단순히 집이 오래됐다는 게 아니에요. 1980년대 우리가 한창 개발도상국이던 시절의 생활 수준에 맞춰 지은 집과 2020년대 G10 선진국 국민이 된 우리의 눈높이 사이에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 이게 바로 한국형 교체 수요의 본질입니다. 아빠의 소나타와 최신형 소나타의 그 차이인 거죠. 자, 이제 개념은 어느 정도 잡히셨죠? 그럼 지금부터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현실적인 위협인지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이 거대한 파도를 데이터로 직접 한번 마주해 보시죠. 여러분, 이 숫자는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연간 50만 후.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신규 수요는 다 빼고 오직 낡은 집을 새 집으로 바꾸는 교체 수요만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연간 공급량이라는 겁니다. 참고로 현재 정부의 장기주택 공급 계획 목표가 연 50만 호 수준인데 이건 신규 수요까지 다 포함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교체 수요만으로도 이 정도가 필요하다는 건 현재 계획이 얼마나 빠듯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더 명확해집니다. 교체 주기를 아주 공격적으로 30년으로 잡으면 연간 66만 호가 필요하고요. 보수적으로 50년으로 아주 길게 봐도 연간 40만 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으로 삼은 40년 주기 50만 호라는 게 결코 부풀려진 수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현재 교체 시기가 다가온 주택은 연간 17만 호 수준에 불과해요. 그런데 불과 몇 년 뒤인 2030년쯤 되면요. 이 수치가 연 50만 호 수준으로 거의 3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뛰는 걸까요? 이건 구조적으로 이미 예고된 미래나 다름없습니다. 바로 일기 신도시로 대표되는 1990년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주택이 지어졌던 바로 그 시기의 물량 때문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아파트들이 2030년을 기점으로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한꺼번에 40년 교체 주기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거대한 쓰나미가 지금 해안선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수요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는데 지금 공급 시장은 정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책 결정권자들을 향한 긴급 보고서 형식으로 그 위험성을 한번 경고해 보겠습니다. 이 경고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지금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방향, 바로 공급 절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십시오. 집을 짓는 첫 삽을 뜨는 이 착공 물량이 최근 3년간 수도권은 37%, 지방은 무려 43%나 급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집을 안 지으면 2, 3년 뒤에 우리가 들어갈 집이 없다는 뜻입니다. 특히 아파트의 주택까지 다 포함하면 지방의 공급 감소폭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 타임라인이 우리가 마주할 미래입니다. 지금의 착공 감소는 이미 2026년과 2027년에 입주 물량 급감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은 앞에서 본 교체 수요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기 시작하는 2030년과 정확히 겹칩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바닥을 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눈앞에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택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 수가 없으니까요. 한번 꼬인 수급은 정상화하는데 수년이 걸립니다. 지금은 고금리하고 경기 침체 때문에 수요가 억눌려 있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잘 안 보이지만 경기가 회복되는 순간 이 모든 잠재 수요가 공급이 메마른 시장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겁니다. 특히 지방 부동산이 회복 사이클에 진입하려면 이 전국적인 공급 문제가 해결된 이후인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할 거라는 기술적 분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니 집은 충분할 거라는 막연한 낙관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데이터로 확인한 현실은 전혀 다른 미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공급 절벽은 미래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살고 싶은 새로운 집은 과연 그곳에 존재할 것인가? 우리 모두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질문입니다.